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결혼식 날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이예순 할머니에게는 조금 다른 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75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행복했다고 여기는 순간은 바로 어릴 적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이었어요. 소꿉놀이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고무줄 놀이를 하며 해가 질 줄도 모르고 놀던 그 순수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애순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이라는 시한부 통보를 받았거든요.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소중했던 친구들과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예순 보호자분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애순의 딸 영미를 불렀다. 네, 제가 딸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얼마나? 길게 잡아도 2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미는 애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애순은 딸의 표정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영미야,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엄마, 75년 살았으면 됐어. 이제 정리할 시간이 온 거지. 애순은 의외로 담담했다. 사실 몸이 점점 아파지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 밤 애순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던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바쁘게 보낸 날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기뻤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기억은 따로 있었다. 애순아, 나와서 놀자. 지금 가. 1955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10살이었던 애순이는 친구들의 부름에 남학신을 신고 뛰어나갔다.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소꿉놀이 하자. 미숙이가 제안했다. 미숙이는 애순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집도 바로 옆이어서 매일같이 붙어 다녔다. 좋아, 내가 엄마 할게. 그럼 나는 아빠. 순이와 영자, 정숙이까지 모여서 5명의 소꿉친구들이 완성됐다. 마당 한 구석에 돌멩이로 집을 만들고 깨진 그릇 조각들로 밥을 차려놓고 진짜 어른인 것처럼 놀았다. 여보, 밥 드세요. 고생했어, 당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소꿉놀이가 끝나면 구슬치기였다. 오색 구슬을 땅바닥에 그어놓은 동그라미 안에 넣고 큰 구슬로 맞춰서 따내는 게임이었다. 애순이가 이겼다. 다음엔 고무줄 놀이 하자. 고무줄 놀이는 여자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고무줄을 발목 높이, 무릎 높이, 허리 높이로 점점 올려가며 뛰어넘는 놀이였다. 학교 종이 땡땡, 어서 모이자. 노래를 부르며 뛰어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다. 해가 지면 깡통차기였다. 깡통을 세워놓고 한 명이 지키는 사이 나머지는 숨었다가 깡통을 차서 넘어뜨리는 놀이였다. 애순아, 어디 숨었어? 못 찾겠지롱. 그렇게 매일매일이 축제 같았다.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다 내 것 같았던 그 시절.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서울로 이사를 갔고 어떤 친구는 일찍 시집을 갔다. 애순이도 18세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부터 고향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병실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던 애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때 애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떠올랐다. 죽기 전에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애순은 딸 영미를 불렀다. 영미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향 친구들을 찾아줄 수 있을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말이야. 영미는 어머니의 부탁이 의외였다. 친구들이요? 연락처를 아세요? 모르지.
60년도 넘게 연락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찾아주면 안 될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애순의 간절한 눈빛을 본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찾아볼게요. 영미는 먼저 어머니로부터 친구들의 이름을 들었다. 김미숙, 박순희, 최영자, 한정숙. 이 4명이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야. 성함만 알고는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마을이 안동군 임하면 금곡리였어. 거기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영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안동시청에도 연락해보고 옛날 주민등록 자료도 찾아봤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때 애순이 기억해낸 것이 있었다. 영미야, 우리 집 장롱 위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안에 옛날 연락처 수첩이 있어. 영미가 찾아보니 정말로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다. 1970년대에 쓰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수첩이었다. 어머, 이게 있었네요.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들이었지만 단서는 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박순이었다. 안동에서 결혼해서 평생 그곳에서 산 순이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영미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순이 할머니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순의 딸 영미라고 합니다. 애순이?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애순이?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순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애순이가 살아있구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영미는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다. 순이는 깜짝 놀라며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두 번째는 최영자였다. 영자는 대구에서 살고 있었다. 영자의 며느리를 통해 연락이 닿았다. 애순이라고요? 어머나, 우리 시어머니가 그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정말요? 네. 어릴 때 제일 친했던 친구라고 하시면서요. 꼭 연락드릴게요. 세 번째는 한정숙이었다. 정숙이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 다행히 전화번호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숙 할머니 댁인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예순의 딸입니다. 애순이? 어릴 때 안동에서 같이 놀던 그 애순이? 네, 맞습니다. 정숙이도 무척 반가워했다. 서울에 산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미숙이었다. 미숙이를 찾기 위해 영미는 며칠을 수소문했다. 미숙이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도 연락해보고 친척들도 찾아봤다. 드디어 미숙이의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김미숙 할머니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순의 딸 영미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어릴 때 친구셨다고 해서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아, 그 애순이 말씀이시군요. 네, 혹시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머니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미는 말문이 막혔다.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까지도 어릴 때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특히 애순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시면서요.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도 같은 병이셨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영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영미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엄마, 미숙이 할머니가. 무슨 일이야?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애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미숙이가. 네, 같은 병이셨대요. 췌장암. 애순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조금만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을까? 엄마, 미숙이가 날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나도 미숙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애순은 자신을 원망했다.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기 민망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의 연락을 미뤄왔던 것을. 사는 게 뭐라고 그렇게 바빴을까? 애순의 후회는 깊어만 갔다. 엄마, 그래도 다른 친구분들은 다 찾았어요.
모두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 네, 동창회를 하자고 하셨어요. 애순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다. 그래. 미숙이 목까지 즐겁게 만나자. 미숙이도 우리가 만나는 걸 좋아할 거야. 애순은 남은 친구들과 동창회 날짜를 잡았다. 2주 후 토요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2주 동안 애순은 설렜다. 병실에서도 계속 그 시절 이야기를 했다. 영미야, 그때 순이가 구슬치기를 정말 잘했어. 한 번에 5개씩 따냈다니까. 그래요? 재밌었겠네요. 영자는 고무줄놀이 천재였어. 허리 높이까지도 거뜬히 뛰어넘었지. 대단하셨네요. 정숙이는 깡통차기를 잘했고 애수는 미숙이 이야기만 나오면 슬퍼했지만 곧 웃으며 추억을 이어갔다. 미숙이는 소꿉놀이 할 때 항상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어. 정말 상상력이 풍부했지. 동창회 전날 애수는 옷도 골라놓고 머리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다. 60년 만에 만나는데 초라한 모습 보일 순 없잖아. 애수는 정말 기대에 차 있었다. 하지만 동창회 당일 새벽 애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아파. 애순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구토도 계속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미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지금 당장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호스피스요? 네, 이제 더 이상 치료보다는 편안함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애수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중얼거렸다. 동창회, 오늘 동창회. 엄마, 몸이 이런데 어떻게 나가세요? 친구들이 기다려. 애수는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생각에 더 괴로워했다. 같은 시간,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서는 3명의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애순이가 왜 안 오지?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연락도 안 되네. 영자가 핸드폰을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그때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맞아요. 애순이는 어디 있어요? 영미는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고. 어머나, 그럼 우리가 병원으로 가야겠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폐가 될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60년 만에 만나는데. 새 할머니는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애순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이의 목소리에 애순이 천천히 눈을 떴다. 순이야? 정말 순이야? 응, 나야. 순이야. 영자야. 정숙이야. 3명의 친구들이 애순의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애순아, 우리가 왔어.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여전히 10살 때의 그 소꿉친구들이었다. 미안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어디야. 순이가 애순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미숙이는 정숙이가 물었다. 애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숙이는 2년 전에 뭐라고? 친구들도 미숙이 소식을 처음 들었다. 모두가 슬퍼했다. 미숙이도 우리와 같이 있어. 영자가 말했다. 미숙이도 여기 있어. 우리 5명이 다 모였어. 애순아, 기억나? 순이가 말했다.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소꿉놀이? 기억나지? 어떻게 잊어? 오늘 다시 해보자. 병실에서? 응, 마음으로 하는 거야. 4명의 할머니들은 마치 10살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엄마 할게. 애순이 말했다. 그럼 나는 아빠. 순이가 응답했다. 나는 언니.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동생. 정숙이도 따라했다. 그럼 미숙이는 할머니. 애순이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미숙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5명이 함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여보, 밥 차렸어요. 고생했어. 당신. 할머니 밥 드세요. 언니 같이 놀자.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75세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였지만 마치 10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았다. 그때 정말 행복했지? 애순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놀기만 하면 됐지. 매일매일이 축제 같았어.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순의 질문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애순아, 우리는 이미 그때로 돌아갔어. 순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야. 우리 5명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맞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영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10살이야. 정숙이도 동의했다. 애수는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이 다시 10살이 된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다. 애순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 친구들아, 애순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애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야말로 고마워. 내가 불러줘서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미안해.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금 만났잖아. 그리고 미숙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우리가 전해줄게. 미숙이도 우리가 만나는 걸 좋아할 거야. 애수는 친구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순이야, 내가 따낸 구슬들 정말 예뻤어. 애순아, 영자야, 내 고무줄 놀이 실력이 최고였어. 그만해. 정숙이야, 내가 차던 깡통 소리가 지금도 들려. 세 친구 모두 울고 있었다. 그리고 미숙이야. 애순이 빈 공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만든 소꿉놀이 이야기들 정말 재미있었어. 고마웠어. 애순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친구들아, 나 먼저 갈게. 애순아, 아직 가면 안 돼. 괜찮아.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애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는 다시 10살로 만나자. 응, 꼭 만나자. 그때는 미숙이도 함께. 애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소꿉놀이,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깡통차기. 다시 하자. 응, 다시 하자. 정말 행복했어. 고마웠어. 그렇게 애순은 친구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애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다. 애순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3명의 소꿉친구들도 함께했다. 애순이는 정말 행복하게 갔어. 순이가 말했다.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보였어. 영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만나서 기뻐했어. 정숙이도 동의했다. 그런데 우리도 고마워야 해. 애순이 덕분에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맞아. 이제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자. 그래, 애순이와 미숙이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세 친구는 서로 약속했다. 애순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인연을 소중히 지켜나가기로. 이예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음을 앞두고도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순수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것들, 마이너스 돈, 명예, 성공 마이너스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요? 애순 할머니는 비록 미숙이와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는이라고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애순 할머니처럼 조금만 더 일찍 연락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그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사는 게 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애순 할머니와 친구들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그때 그 시절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딘가에서 애순이와 미숙이가 다시 만나 10살 때처럼 소꿉놀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영원히 행복하게 놀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